자,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뷰티풀 굿머니 함께 해주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른 아침부터 오늘도 뷰티풀하게 시작하시죠. 뷰티풀하게, 네. 요즘 수급에 특히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수급주로 실제로 시장에 매기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 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시간 외에서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스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약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3분기 실적 호조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 또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보였고요. 유니트론텍 또한 5% 넘게 상승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네요. 또한 탑머티리얼입니다. 2차 전지 기업으로 지난달 18일 코스닥에 상장했죠. 양극재 전문 기업으로도 불리면서 10월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화전자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가량 올랐는데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자, 실적이 좋았다. 구체적으로 숫자가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실적 호전주 위주로 시간의 특징주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탑 머티리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이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그 양극재 기업이라고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본업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본업으로 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양극재 신사업에 진출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들이 그 사업 영역에서 뭐 제조하고 제공하고 그리고 어떤 그 제품을 들여오고 여러 가지 전 공정에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부분을 이 탑 머티리얼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공정 내에서 어떤 세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뭐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이제 뭐 시스템 팩토리나 여러 가지 그 쪽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안정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지위를 갖고 가는 그런 위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좀 사업을 좀 확대하는 과정을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양극재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뭐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이 상장했을 때도 이 2차 전지 소재주로서의 그런 밸류를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본업보다도 이런 2차 전지 쪽에서의 가치 부분이 주가에 가장 연동이 되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당분간은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서의 그 실적 부분이 더 클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탑 머티리얼이 양극재 사업에서 이 사업 쪽에서의 특히 이제 뭐 망간 쪽에서의 리튬 부분에 더 주력을 한다면은 이 탑 머티리얼의 어떤 밸류 자체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본업이 잘 돌아가야 어떤 신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 또 공장 뭐 설립이나 이런 부분이 더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탑 머티리얼의 어떤 가치는 저는 이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뭐 매출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때 매출액이 작년에 매출을 뛰어넘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신규 상장 주식이잖아요. 네네. 신규 상장 주식을 투자할 때 유의사항 있습니까? 그냥 뭐 신규라고 해봤자 이미 지금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한 달 가까이 됐기 때문에 한 달이면 신규 상장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아니에요.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는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차트라고 해봤자 차트가 아직 형성이 안 될 정도 수준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보호예수 이런 부분이 그렇죠. 언제 풀리냐. 근데 이제 뭐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정확히 봐야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확약을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개월 판단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탑 머티리얼의 공모가가 시작했을 때보다는 거의 이제 많이 좀 올랐는데, 근데 공모가를 했을 때의 밸류 자체의 그 양극재
동종 PER 대비해서 낮게 형성이 됐던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가 대비해서는 주가 그 동종 PER 대비해서는 주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하지만 어떤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속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우선 뭐 여러 가지 뭐 탑 머티리얼의 사업에 대한 좀 부분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래야 좀 투자하기 또 매수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장주가 성장까지 해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근데 요새는 참 그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말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네. 시기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을 뭐 조절은 뭐 비중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성장주가 꾸준히 성장하면 그 이상은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다 가치주로 투자를. 예. 자, 탑 머티리얼이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리오포닝 수혜주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에 주목을 했습니다. 현재 현대백화점을 15거래 연속 사들이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은 3분기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내년 면세업황 개선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심입니다. 14거래 연속 외국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3분기 국내 시장 내 흑자 전환했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야외 활동 증가에 매출 증가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마찬가지로 14일 연속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엔전 부분의 선전으로 3분기 실적이 예상과 달리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바텍입니다. 10거래 연속 외국인이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치과용 진단장비 기업입니다. 3분기 깜짝 실적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한 컴퓨터 주변기기 종목인 에이텍 또한 기관이 6거래 연속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 연속 담아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특징주 LX홀딩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X그룹이 그룹 내 경영 컨설팅 자회사를 설립해서 사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기관의 러브콜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성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이 6거래 연속 기관이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클래시스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부무용 의료기기 기업인데요. 3분기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해외 판매 호조가 기대되며 기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장비인 아바텍은 10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고요. 이제 선광은 곡물가격 상승 테마주로 분류되면 물류 기업이죠. 8일 연속 기관이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과 기관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새롭게 거론되는 종목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봤던 종목도 계속 나오다가 요즘 그런 흐름이 가장 특징인데 그리고 이 내수주들에 많이 이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대백화점, 농심 이런 종목들 그리고 클래시스와 같은 바텍 뭐 이런 의료기기 아무튼 그동안의 흐름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뭐 이런 쪽에 집중을 하다가 관심이 좀 많이 분산되면서 내수주들에 집중하고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시장의 종목의 특징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이제 코로나 완화 정책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뭐 중국 관련주도 있고 오늘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나오나요? GDP. 제대로 또 나올까요? 지난번에 발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 하고 연기하고 발표해도 못 믿고. 지난주에 그 광군제도 있었잖아요. 예, 광군제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중국의 비중이 좀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의 그런 뭐 선행 지표는 중국 쪽의 경기 지표가 맞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네. 외국인 특징 중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이것도 원래 한 굴가 이제 2020년에 현대중공업에 편입이 됐었잖아요. 근데 2년 몇 년 전까지만 그 전에 두산 인프라코라고 한다면은 이 중국 관련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한마디로 중국의 경기 상황 그리고 중국 정부 정책에 의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두산 인프라코의 주가를 가장 큰 연동이 컸었는데 지금은 그때 두산 인프라코였을 때의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40%까지 차지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한 10% 중반으로 좀
뚝 떨어지면서 이 현대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의 잘 팔리면 더 좋겠지만은 그런 이제 중국 쪽에서의 리스크 부분이 이 다른 해외 쪽으로 좀 분산되면서 오히려 저는 주가도 탄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에서의 리스크는 경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건설기계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현대중공업 편입되면서 원래 우리나라 건설기계는 3강 체제였거든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볼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현대그룹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독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대건설기계도 있겠지만 어떤 구조적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현대두산인프라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가고 지난주 후반에 주가 거의 조정 안 받았어요. 제가 항상 뭐 기술적 지표는 전 별로 말씀은 잘 안 드리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조정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동안에 이제 10월 뭐 말부터 주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네, 가파르게 올랐어요. 지난주 후반에 주가가 거의 조정 안 받다는 부분은 그 분명히 갖고 있는 투자자금을 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가치를 보고 있는 상태고 원래 현대두산인프라코의 증권사 목표 주가를 8,000원으로 좀 제시를 많이 증권사에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일본의 히타치나 여러 기업들보다도 한 10% 정도 이상의 할인된 가격으로 목표 주가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8,000원까지 거의 다 온 상태에서 어제도 좀 급등을 한 물론 이제 우크라 재건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은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은 목표 주가는 추가적인 또 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도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두산인프라코 공매도가 많은 종목인 만큼 또 쇼커보도 함께 들어와서 오히려 그것이 호재가 되고 있고 네옴시티,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코로나 완화 이런 수혜들을 입고 한 달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매수자들은 팔고 있지 않다. 목표가 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기관수 매수 특징주는 뭘 볼까요? 클래시스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른 이제 의료 장비도 이제 하고 있지만은 뭐 가장 주가에 연동되는 게 이제 미용기기잖아요. 네. 미용기기 쪽에서의 기업들들 많은데 이 안에서도 매출액이 좀 가장 돋보이게 나온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뭐 내수는 역시 뭐 슈링크, 유니버스로 이제 MS도 좀 확대된 상태고 전에 이제 이 미용기기 쪽에서의 기업들이 물론 이제 그 제품을 기계를 판매하는 부분도 좋겠지만은 소모품에 대한 부분이 얼만큼 잘 되냐. 소모품에 대한 비중도 이 클래시스 같은 거 40% 육박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소모품 쪽에서의 이 교체 주기나 이런 부분이 또 새로운 그 기계 도입이 4분기 때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 4분기 실적이 3분기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소모품이 잘 가야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환율도 괜찮고 뭐 클래시스를 이 미용기계 안에서 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클래시스도 점점 많이들 말씀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다가 이렇다 할 움직임이 11월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19,950원까지 최근에 올랐는데 목표가를 얼마까지 설정하실지? 네, 한 10%로 해서 22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증권사도 딱 22만 원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2만 원 많이 안 보시네요. 여기서 22,000원. 네, 22,000원 추가. 22만 원이면 10배입니다. 10%의 추가 상승 여력 정도로 보시는군요. 많이 그렇죠. 안 보시네요? 그냥 우선 그 22,000원 됐을 때의 차익 실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실적 가속화로 잘 갔기 때문에 25,000원 간 거거든요. 예. 22,000원 되면은 추가적인 또 매수를 생각할 가격이 22,000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클래시스를 10배거로 꼽으신 줄 알았다고. 10배 아니면 22만 원 아닙니다. 22,000원입니다. 1차 목표가로 보겠습니다. 자, 사장님 오늘 사모펀드 특징주로는 대한항공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종목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됐어요. 다음에 나오셔서 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항공 사모펀드 특징주까지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우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이성홍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